안녕하세요.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클래식 클래스 진행자 여근하입니다.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무슨 미디어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일주일간 참아보자, 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금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자제하면서 고난 주간을 겪고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고난 주간에는 왠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요번 주가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하나의 같은 악기지만 또 같이 연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이올린 한 대가 따로 또 같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지 오늘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님 오셨고요. 번화해 주셨고, 정예은 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스더 성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래은 님도 오셨고요. 베이스로 예배하는 쿵치 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병재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김동혁 지휘자님 오셔 가지고 말러 이야기하면서 댓글 달아 주셨던 에스더 성 님과 함께 말러 심포니 연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클래시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댓글로 또 남겨 주시면 또 어떠한 이벤트에 당첨되실지 모르니까 댓글들 많이 남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예고 한양대학교 졸업했고, 독일 듀셀도프 국립음대,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했고요. 독일 뮌스터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의왕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콰르테수 지금 15년째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교대 선화예중고, 개원예중고, 경기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은입니다. 아니, 제 이름보다도 저 이렇게 긴 프로필을 네. 얘기해 주셔 가지고 문득발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도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제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가장 친한 그 언니가 여그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친한 언니랑, 같은 악기 하는 언니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연주하면서 이 시간을 너무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주 또 이야기에 앞서서 구호를 또 외쳐야지요. 네, 제가 클래식 하면 여러분들이 클라스 함께 외쳐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네. 네. 클래식 클래스. 클라스. 네. 어 오늘 이제 클래식 중에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올린이 참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예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굉장히 서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앙상블도 바이올린들이 막 싸워 가지고 맨날 앙상블이 막 없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바이올린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히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도, 그리고 저는 지금 몸에 좀 이렇게 고난이 있어서, 네. 예, 그래, 그게 큰 병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특별히 고난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는 네. 주간인 것 같긴 고난을 합니다. 몸소 몸으로 네, 느끼면서, 네, 네. 아니 월요일 날 저 연습하면서 살짝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음, 하셨는데 저도 집에 가니까 그 증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전염, 없나?' 그러니까 전염. 네. 연주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건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고난 주간이어서 첫 번째 곡을 찬송가를 하나 준비를 했지요. 네, 네. 어떤 네. 곡을 연주를 할까요? 사실 이 찬송가는요, 제가 서울예고 다닐 적에 저희가 미션 스쿨이어서 항상 그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한 곡씩 찬송가를 꼭 외워서 불러야 된다. 오.
그래서 그 애들 그 성악가 있고 막 모든 음악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한 곡을 했었는데 2 곡을 했었었어요 네. 아 그때. 직접 노래를 했어요, 가사가 네네. 다 있게. 이제 전공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꼭 가사를 마음으로 느껴야 네. 느끼는 찬양을 너희들이 그 10대 때 꼭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그런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 취지로 네. 하셨는데 전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해 보니까 이 후렴이 얘가 음. 4 절까지 있는데 후렴이 계속 똑같아서 별로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가사를.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음. 그 아이들 앞에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노래를 불렀었던 게 기억이 네. 나서 4 절까지 그럼 다 부르신 거예요? 예예예. 그 세상에. 4 절까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후렴이 긴 곡을 제가 어 골랐었던 그래서 이 네. 곡이었던 예.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 때의 아픔을 네. 저는 이 찬양의 그 맨 앞에 가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거기를 못 넘기겠어요. 너무 음. 예 눈물도 나고 정말 맞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나 저 질 수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게 예. 항상 네 큰 짐으로 저에게는 있는데 굉장히 음. 무거운 네. 찬양인데요. 맞아요. 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냥 가사 외우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묵상을 해 보니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악기로 할 때는 그 가사가 전달이 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한음 한음 꾹꾹 눌러서 담아서 가사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럼 이 찬송가 4 성부지만 저희가 바이올린 둘 이서 2 성부로 한번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주하는 동안에 홍유진 님 네 클래스 외쳐 주셨고요. 라니네 등불 TV 님도 클래스 외쳐 주셨고요. 신영윤 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취미 부자 에스더 님께서는 코끝이 찡해진다고 하셨고요. 이 찬양 사실 어릴 때는 부담스러운 가사 맞아요. 였었다고. 네. 지금은 안 부담스러우니까. 네. 커가면서 저는 더욱더 네 부담스러운 음. 그런 가사입니다. 이하영 님 박수 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두 대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똑같은 악기인데 네. 네 음색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어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뭐 비브라토에 네. 인성이 네. 담겼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는 딱 누가 들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야?" 하면 딱 음.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지문처럼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악기는 다른 것보다도 그 비브라토에서 그 바이브레이션이죠. 네. 거기서 그 사람의 이렇게 퍼스널리티 그 개성이라든지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주 소리 들으면 말소리하고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많이 하고 맞아요. 네. 예. 예전에 저 아는 작곡가님은 저희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음악을 틀어 놨었어요. 근데 음악 소리를 정말 듣자마자 이거 여그나 연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비브라토가 여그나 비브라토인데." 어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길래 네. 비브라토에 음. 또 여그나 비브라토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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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 피아노를 먼저 만났어요. 네. 저희 엄마께서 그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셨는데 아. 못 다 이루셔서 근데 네. 노래 너무 잘하시고 아마 하셨으면 저보다 훨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한 4살 그 꼬맹이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인제 가서 네. 피아노를 한번 가르치려고 하셨죠. 근데 그 4 살짜리 꼬맹이가 피아노를 딱 앉았는데 저는 너무 저한테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어서 맨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네. 그러다가 한 7살 때 인제 바이올린을 봤더니 피아노는 분명히 어른 사이즈만 있는데 바이올린은 애기 사이즈도 그렇죠. 있고 네. 제 몸에 이렇게 맞아요.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으로 딱 닿으면 되게 딱딱하고 이런 게 활을 닿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음. 되게 뭔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었어요, 저한테. 네. 어. 그래서 그때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바이올린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어떻게 계속 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한데 네. 네. 일단 다음 연주를 또 하나 하고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다음에는 어떤 곡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그 고난 주간이 항상 그 이렇게 좀 시기가 바뀌긴 하지만 그 봄에 항상 고난 주간을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독일에서의 한 10년 정도의 삶을 살았었는데 처음 그 독일 땅을 밟았을 때가 봄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봄을 생각하고 어. 독일을 딱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죠. 진짜. 네. 그리고 그 제가 처음 갔었던 도시가 베토벤이 태어났던 본이라는 곳을 본. 갔는데 서쪽에 이렇게 있어서 날씨도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았어요. 동쪽도 뭐 독일의 맞아요. 4 월은 남쪽 어디나 빼곤 다 안 좋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봄에 그 사계절 우박도 음. 있고 비도 오고 뭐 덥기도 하고 뭐 그런 계절을 겪으면서 그 독일의 작곡가들은 봄을 어떻게 썼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맨델스존이란 작곡가가 그 봄의 노래 그러니까 무언가 중에 봄의 노래란 노래를 했는데 너무 낭만적이게 어. 그 나라의 기후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참 되게 기억에 남는 곡이어서 음. '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가가 아니죠. 이 김주현 선생님께서 골라 주신 곡들이 성가곡을 많이 쓰신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고난 주간에 네 멘델스존 곡은 밝은 곡이지만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들을 골라 주셨는데 네. 멘델스존 무언가 중에 네. 봄의 노래를 네 이중주로 음. 연주를 네 해 네. 보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피아노 공개지만 저희 그러게요. 바이올린들이 열심히 오른손 왼손 나눠서 열심히 한번 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네. 취미부자 애성 성님께서 어제 잠을 잘 못 자 가지고 네 어깨가 목이랑 다 아. 뻐근했는데 네 이 음악을 들으니까 뭉친 근육이 풀렸다고 어. 하셨습니다. 와 네. 맨델스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피아노 곡인데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네 네. 해서 제가 어려웠습니다. 네. 진짜 열일하셨죠. 네. 예. 이 피아노 이 5 손가락 거를 막 이렇게 맞아요. 네 하려니까 맞아요. 네. 예. 정신이 없었지만 또 네. 멜로디는 네 예. 참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봄을 이게 봄 노랜데요. 봄을 잘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네. 어 네 이제 우리가 맨델스존을 연주를 했고요. 다음에 또 그 찬양곡을 많이 썼던 음. 네 하이든의 곡을 또 아 준비를 해 네. 주셨는데요. 네네.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인제 이 고난 주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가상 7원 십자가 그쵸.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7 개를 가지고 네. 곡을 써서 또 그 곡이 한국에서 연주된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합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음. 곡이고 네. 특히 현악 4중주로 돼 음.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멋지고 그 스토리가 완전히 다 담겨 있는 그쵸. 곡이어서 네.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항상 음. 하고 싶은 곡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상 7원도 있고 또 천지창조도 있고 네 네.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네 하이든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아니 근데 여기 댓글이 보니까 네. 정말 우리 클래식 네. 예 클래식 찐 팬분들이 예 정말 매니아분들 파파 하이든 딱 했는데요. 맞아요. 네. 하이든이 그 살아생전의 별명이 파파 네. 하이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하이든 네.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하이든에 대해서 네 아 얘기해 하이든에 주시면 대해서 저는 하이든은 참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음. 같아요. 그 한 직장에서 30 년간을 이렇게 근속하면서 일을 네. 하면서 그 맞아요. 에스테르하치가 돌아가시기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음. 사람.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으 예술을 한다 그러면 반짝반짝하고 천재여야지 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차르트 같이. 네. 거기에 대해서 '아 나는 천재가 아니어서 항상 그렇게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질투하는 음. 마음이라든지 뭔가 '나는 거기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든이란 딱 이 인물을 보고서 항상 위안을 얻었어요. 네. 네. 하이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곤 했지만 정말 대기만성형 음. 작곡가로 그 에스테르하치 가문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드디어 그가 이렇게 정년을 끝내고 그 영국으로 갔을 때 비로소 정말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 천지창조라든지 그 멋진 심포니들을 쓰고서 음. 이제 그 77 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예술가가 아니면 그 꼭 반짝이는 천재성만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은근과 끈기로 음. 그리고 끝까지 그 음악을 사랑하면서 그가 이렇게 정말 끝까지 그 노력했던 것이 네.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음. 그걸 보여준 사람이 하이든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가장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이든이 정말 그 이제 교향곡도 많이 작곡을 했지만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컸다고 네네. 그래서 하더라고요. 별명도 파파 하이든이라고 네네. 슬하의 자녀는 없었지만 음. 그 오케스트라 네네. 단원들이라든지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이든이라고 존경을 음. 표하는 별명으로 그러니까요. 했다고 네. 합니다. 예. 이게 여름 내내 인제 휴가 못 가게 계속 매일 맞아요. 파티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휴가 가게 해 주세요."라고 고별교향곡 네 고백하고 쓰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맞아요. 자기 연주를 듣는 그 뭐죠 귀족들이 막 졸니까 졸지 네. 말라고 예. 놀람교향곡 굉장히 쓰기도 하고 위트도 있던 네. 사람이었었어요. 그 그쵸. 당시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하이든이 어떤 곡을 작곡했을까?' 이게 음. 그 세상의 관심거리였대요. 그래서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막 오늘 드라마 그다음에 음. 뭐 어떻게 펼쳐진대 막 이렇게 음. 기다리듯이 음. 당시에는 하이든의 곡을 음. 기다리는 게 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은 요즘에 그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유튜브만 하면 뭐 언제나 듣고 싶은 곡 듣고 항상 오디오 기기도 다 갖고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막 정말 맞아요. 다니면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데 그 하이든 시대까지만 아니 하이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뭐 한 1800년대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음악은 꼭 연주회장에서만 아니면 음. 누가 연주를 해야지 그렇죠. 들을 수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실제로 듣는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절실한 마음으로 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이든 곡을 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내가 그 시대 때 음.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네. 들어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님께서 오셨는데요. 괄호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 사고 어 싶다."라고 해 주셨네요. 저도요. 저도 정말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고 싶은 것보다 후원받고 싶은데요. 네. 맞 콩쿠르에 입상을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무서워서 못 들고 다닐 것 그 같아요. 아무나 못 사죠. 그 유니온에서 네. 꼭 이렇게 음. 허락을 해 줘야지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이제 네. 뭐 이제 영구 대여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네 예. 대여를 해 예.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고별교향곡 스토리 그런 스토리 있었냐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고별교향곡 예전에 저 이제 실제로 독일에서 연주를 음. 했었는데 4 악장 1, 2, 3, 4 악장 다 연주를 한 다음에 인제 4 악장 연주할 때 한 명씩 나가잖아요, 악기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악장 혼자 남아서 인제 연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인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 지금 휴가 가겠다는 거구나.'라고 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독일에서 연주할 때는 그 하이든 고별교향곡 이제 끝날 때 한 명씩 다 나갔으니까 끝날 때는 한 사람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무대 인사를 하러 다시 들어와서 인제 음. 인사를 했는데 음. 그때 막 서로 악기 바꿔 가지고 어. 나가고 막 이런 거 물론 네. 관중은 몰랐겠지만 어. 우리끼리 굉장히 재밌게 아 한 번은 그랬구나. 저한테 첼로를 줘 가지고 어우. 정말 힘들게 막 낑낑 어 들고 맞아요.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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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님은 정말 스트라디바리우스 사고 싶은가 봐요. 최고가가 120억 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더 더 비싸죠? 많이 네. 올랐을 거예요. 몇 예. 년 전에 과르넬리우스 한번 왔었는데 450억 네. 500억 이었었거든요. 넘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예. 맞아요. 더 비쌀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여가 120억. 예. 네. 예. 그러면 우리 하이든 곡을 연주를 할 텐데 네. 이 곡에 대한 곡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곡을 알게 된 거는요. 저도 인제 독일의 그 민스터라는 작은 음. 도시에서 오케스트라에 있었는데 저희 오케스트라에 그 인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오라고 하더니 제가 그때가 나이가 아마 20대 후반 30 대였었는데도 그 동양 친구들은 되게 어리게 어리게 보잖아요.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타지 생활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좀 챙겨 주고 싶은 음.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료가 이렇게 와 보라고 하더니 한 악보를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노랗게 된 악보들을. 네네. 그래서 그 악보 중에서 '아 내가 나한텐 더 이상 이 필요가 없고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음. 이 몇 개 받은 악보가 있거든요. 그중에 인제 하이든 악보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곡이에요. 네. 그리고 하이든이 약간 습작처럼 써 가지고 그 바이올린 듀오를 위해서 피아노도 없고 그렇게 딱 2대 바이올린을 음. 위해서만 썼는데 이렇게 그 클래식 작곡가 치고는 이렇게 그 형식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게 아니고 습작처럼 이렇게 2악장씩 3곡을 적어 놓은 음.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복잡하진 않고요, 곡이.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쪼끔씩 변화를 주면서 음. 뭔가 하이든스럽게 이렇게 하이든 스 예 특유의 그런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위트랑 뭐 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하이든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이름 얘기도 하셨었는데 아 네. 네 이름에 대한 뭐 뜻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하이든과 왜 연관을 지었는지. 아 어 제 제 이름은 뭐 어디서 주워 와서 주은이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저를 딱 가지셨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음. 하셔서 그래서 또 엄마 아빠는 또 한 번 또 싸우셨대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이제 굉장히 원칙주의자신데 한문으로 주님의 은혜를 쓰려 그러면 목적어가 뒤로 가야 돼서 은주가 돼야 된다. 근데 네. 저희 엄마는 은주는 또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그냥 주은이로 하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주은이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게 되게 음. 부담스러웠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의 신앙이 들어간 이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네. 그 무게가 음.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한 조금 어른이 되고 나서 음. 보니까 이게 너무 축복이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지어 음. 주신 되게 귀한 이름이구나. 정말 네.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예. 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네. 하이든을 연주를 네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든 듀오의 오프스 작품 번호 99 번이고요. 네 바이올린 두 대를 위해서 네 작곡된 그 곡입니다.
네. 하이든의 이제 재밌는 위트를 담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바이올린의 네. 내 소리가. 네. 어 이번엔 제가 왼손을 열심히 했는데요. 네. 네. 그러게요. 네. 김경환 님께서 취미로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신대요. 아 네. 이런 곡 연주하려면 20 년까지 안 걸리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취미 부자 에스더 성 님께서도 바이올린을 네. 취미로 하고 계신데 네. 유튜버세요. 바이올린 아. 연주하는 거를 네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세요? 계세요. 네. 대단하시죠? 네. 네. 와. 네. 춤곡 같기도 음. 하다고 네,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가장 부러운 분이 그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음. 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저희는 네. 이렇게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내 취미이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생업이고 음.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은데 이 맞아요. 아름다운 친구를 이렇게 좋은 친구로 취미로 할 수 있다는 음. 거는 너무나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신영기 님께서도 엄지척을 막 날려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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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키 2권 배우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우리 취미 부자님과 김경환 님과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언제 한번 네, 네. 포바이올린 뭐 이런 거 너무 한번 좋습니다. 네. 언제든. 하는 기회를 한번 그 그 마련해 그 보도록 하나 그 동료가 준 악보 중에 포바이올린도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노란 비발디도 악보. 많이 예, 있고 맞아요. 한번 네 같이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한번 해 보는 무대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이제 8 시가 넘어서 네. 작곡가를 맞춰라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작곡가를 이제 정했는데 김준 선생님이 힌트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작곡가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작곡가입니다. 네. 어떻게 힌트를 네. 힌트를 좀 쉽게 네 주세요. 아 그 어떻게 하지? 일단 어 성별은 뭡니까? 아 네. 그렇게 네. 네.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분이세요. 네. 그리고 되게 옛날 분, 바로크 시대에 음. 살았던 분이고 네. 이분의 절친으로는 바흐와 네. 핸델이 있습니다. 바흐와 핸델. 네. 네. 바흐가 그 칸토어라고 교회에서 독일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담당했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분 또한 그 칸토어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비발디인가 보다라고 어 네 해 나라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핸델과 바흐랑 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 말이 통해서겠죠. 그쵸. 네. 네. 독일을 같은 사람. 분이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쵸. 네. 한국말로는 음. 세 글자. 네. 그리고 그런 세 글자랍니다. 예예. 네. 비발디 세 글자긴 하지만 맞아요. 네. 이태리 분이시니까 이태리 분이고 해당이 아니고요. 슈만은 슈만 비슷하네요. 슈우만. 슈만. 네. 슈우만 세 슈만. 글자예요. 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저기 아까 남자라는 힌트를 음. 주셨는데 네네. 이름에 이게 남자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러네요. 슈만도 남자가 슈만. 네 예. 슈만도 있어서 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어 연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음. 사실 저희 이제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흐의 작품은 정말 성경과도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바흐랑은 캐릭터가 다르게 핸델은 진짜 작품을 너무 너무 재밌고 딱 음. 이렇게 정말 딱 귀에 들어오게 썼던 상업적으로. 그쵸. 네. 예, 상업적으로. 귀족들이나 아니면 딱 그 타이밍에 너무 맞게 잘 쓰는 사람이 잘 이용한 사람이 음. 핸델인데 네. 근데 그 시대 때에 활동했던 작곡가인데요. 네. 라입지히에서 그 인기 투표 같은 걸 했었었대요. 음. 근데 그때 당당히 1 위를 했던 와 작곡가가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시랍니다. 바하와 핸델에 살던 시대에 네. 작곡가 인기 1 위. 네. 네. 대단한데요. 네. 우리 모르겠다고 치매 하시네요. 부자님께서 모르겠다고 포기하셨어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예. 이분 연주곡은 파가니 세 글자 계속 파가니 네. 맞추시려니까. 파가니니는 네 글자고요. 이태리 사람이고요. 저희는 지금 독일 사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곡은 진짜 스즈키 2권 할 때 많이 연주했던 그러니까 스즈키에 나오는 작곡가는 네, 아니지만 네네. 네 초보일 때 많이 연주하는 맞아요. 그런 예, 곡이었어요. 예. 그 워낙 바이올린 곡을 많이 쓰셨고 네. 출판도 엄청나게 많이 음.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 뭐 타펠 뮤직이라고 식탁에서 듣는 음악 아니면 그 그때 베스트셀러가 어떤 좋은 음악 교사가 쓴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네네. 배울 수 있는 책 이런 음. 교본 같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네. 좋아했다고 해요. 예.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연주를 했지만
바이올린 입문에 대한 이제 악보를 많이 맞아요. 출판을 했고 썼고 그런 작곡가여서 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인기가 별로 그쵸. 없었다고. 네. 예, 바흐는 멘델스존에 의해서 음. 다시 이렇게 그렇죠. 재조명되고 네. 정말 예, 발견이 된 네. 또 작곡가고요. 바그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 죄송한데 베토벤 너무 네. 어려운 문제를 킹 드린 것 베이스님께서는 같아서. 베토벤이라고 남겨 주셨고요. 독일 작곡가 이제 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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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힌트는 좀 어렵죠. 그쵸. 네. 또 하나의 힌트는 아까 이제 음. 그 이름에 남자가 들어간다고 힌트를 음. 드렸고 하나는 어 우리나라 통신사랑 비슷한가요? 이름이?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작곡가예요. 음. 아마 들어도 모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못 같아요. 이분 들어보셨을 수도 곡을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해 봤을 수는 있지만 네 들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 어머나. 어. 네. 답이 너무 답이 치미 네. 부자님 감사합니다. 답이 깜짝 나왔네요. 놀랐어요. 텔레만 네. 와우. 우와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이 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텔레만 딱 네. 맞춰 주셨네요. 저는 오늘 끝까지 답 안 나올 줄 그 알았거든요. 텔레콤 말씀하려고 네. 그러셨죠? 텔레콤. 와 네. 와, 어렵게 대단하시다 맞춰 근데. 주셨습니다. 진짜 네.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축하드려요. 우리 에스더 님은 아마 연주해 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만곡. 네. 앙상블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실내악 연주. 네. 그때 이제 텔레만 곡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캐논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악보를 딱 받았는데 탈레반인 줄 아셨대요. 오 마이. 네. 탈레반은 네 그렇게 무서운 네 아, 네. 사람들의 곡을 연주를 네. 아, 네. 네. 김경아 님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음.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교본들 쓰고 그래 가지고 네 음. 곧 접하실 겁니다. 네. 음. 이제 오늘 저희가 연주할 이 텔레만의 캐논 곡은 악보를 보니까 이렇게 두 마디 간격으로 네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 곡을 잘 모를 때 이제 김주현 선생님이 두 마디 먼저 시작하고 제가 그 뒤에 두 마디를 줄줄줄 쫓아갔어요. 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맹인된 기분으로 네 앞에 사람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슬로우하면 나도 슬로우하고 트릴하면 나도 트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쫓아갔는데 한 번은 이제 김주인 선생님이 "아이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바꿔 보자 역할을." 근데 바꿨더니 둘이 느꼈던 그 감정을 또 똑같이 네. 느꼈던 그런 또 재밌는 일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제목이 지하켈 카논이라고 그 음. 독일 말로 하면 그런데 사실 영어로 하면 서클 카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돌림 노래예요. 정말 얘네들이 그 돌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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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첫 음. 번째 ton에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고 그래서 정말 그 돌림 노래로만 음. 채워진 곡인데요. 네. 예. 또 이렇게 이런 곡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네. 너무 시대가 바로크 시대여서 되게 옛날 시대이기도 음. 하고 또 이렇게 단 두 악기로만 서로 이렇게 돌아가게 쓰고 하는 곡들은 많지는 않아서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요렇게 장식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자연에서 새소리라든지 음.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네. 합니다. 우리 취미 부자님께서 정답을 또 남겨주시네요. 돌림 노래 같은 네. 곡이더라고. 네, 써주셨고요. 김경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비싼 수제 악기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수제 악기 일단은 맞고요. 네, 네, 수제 수제 악기 악기고요. 맞습니다. 네, 예, 수제 예. 악기고 비싸다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라 음.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악기 그냥 저보고 가격 매기라 그러면 뭐 한 막 몇십억 막 부를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악기가 진짜 보면 이렇게 지금 되게 이렇게 보이세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가까이. 그 우리 사람들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지만 이렇게 다 이목구비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딱 보면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아요. 굉장히 그 대볼까요? 디테일들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저랑 여근아 음. 선생님은 사실은 약간 이태리 악기여가지고 그 색감이나 그런 게 좀 비스스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제게 조금 더 밝고 맞아요. 선생님께 조금 안 더 어둡고 보이시는구나. 그렇네요. 예, 이렇게 네. 한번 보일까요? 이렇게. 저는 약간 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악기가 되게. 네. 그리고 그래요. 그나 쌤은 약간 이렇게, 그쵸? 조금 저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금 네. 조금 끝이나 이런 퍼졌네요. 데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스크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본인의 음. 그런 이렇게 그 장인. 테크닉을 막 딱 이렇게 뽐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런 데들이 자세히 보면은 음. 되게 다르게 생겨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아주 무늬가 달라요. 맞아요. 무늬가 다릅니다. 네. 네. 이태리면 크레모나 산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크레모나에 예전에 있었네요. 네. 저는 그쪽 만토바 쪽 만토바. 만토바 쪼끔 더 쪽에 남쪽인가요? 예예. 네. 그리고 이태리 제 악기 뭐 얘기를 하나 해 드리자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에 약간 편지 같은 게 써져 있어요. 네네. 그죠.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 볼 수는 없죠. 음.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막 이렇게 안에 그 언제 아끼다 막 이렇게 음. 써져 있는 에티켓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가가 글씨를 써 놓진 아 않거든요. 글씨가 있어요? 네. 저 네. 편지같이 되게 친한 친구한테 내가 헌정한다 그러고 네. 편지를 써 놨어요. 어. 그래서 예 그 되게 이렇게 특별한 또 정말 스토리가 특별한 있는 예 악기네요. 나중에 네. 제가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킹 베이스 님께서 바하, 핸델, 비발디 이렇게 3 명인 줄 알았다고. 네. 바하, 핸델은 독일 사람이고 음. 비발디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맞아요. 네 이렇게 다른 비발디 네 비발디는 이제 저기 성당에서 일했던 네 수사였었고요. 네. 비쌀수록 악기는 명기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악기는 부르는 게 값이라 네. 그래서 이제 비싼 게 다 좋다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가지 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소리 들어보고 어디에 아끼냐 뭐에 따라서 네. 가격은 정말 만든 사람에 따라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써 보고 네. 가격을 적 적 어 결정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이럴 때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악기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돌림 노래를 한번 해 돌림 볼까요? 노래 네 텔레만의 네 돌림 노래를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정말 김준 쌤이 먼저 2 마디 앞서가면 제가 계속 뒤를 쫓아가는 그런 곡입니다. 네.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악기가 다정히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 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좀 싸우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막 그렇네요. 다정하게 한 게 맞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 연주해 보는 네. 곡이에요. 예. 맞아요. 처음 보는 곡이었고요. 네. 정말 인제 악보 보면은 진짜 똑같이 뒤를 쫓아가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인생의 선배 같은 음.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왼쪽 발로 밟고 지나갔으면 나도 왼쪽 발로 밟고 음. 지나가고 가다가 좀 쉬었으면 나도 한번 음. 쉬어가고 뭐 음. 이렇게 해서 네, 음. 쫓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네. 그래서 인생의 약간 좀 멘토 음.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음. 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음. 사실 어저께까지도 제가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막 제가 되게 열심히 갔는데 음. 오늘 딱 하는데 '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가 들리네요. 너무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인생의 멘토 얘기하셨듯이 네네. 사실 누가 끌고 가지만 뒤에서도 계속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그렇죠. 사람이, 네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면 음. 훨씬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되게 또 여근아 선생님의 따라오는 소리 너무 잘 들었답니다. 네. 네. 네, 김경환 님께서 "바이올린 배우려고 악보 보는데 왠지 악보가 주식 차트 같다고." 요즘 하시네요. 같으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음은 없고 저음만 있어야 되는 거 어 아니에요? 네. 주식에 중독이 되었다고 어우. 하셨는데 네. 네. 주식 네. 주식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지은 쌤이랑 이번에 인제 이 듀오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 말 음. 그대로 좀 이렇게 든든한 느낌 그게 음. 있고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좀 이렇게 외롭잖아요. 혼자 연습해야 되고 어쨌든 그쵸. 남들과 싸워야 되는 네. 악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한 네. 악기이기 때문에 정말 맞아요. 한 40년 바이올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음. 계속 싸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콩쿨 나가서 뭐 서로 맞아요.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입시 가서 또 경쟁하고 지금은 또 네. 이제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음. 있잖아요. 보면 뭐 네. "선생님 이번에 저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음. "누가 됐대니?" 막 물어보고 맞아요. 막 "어떤 네. 악기래니?" 막 이러고 음. 이제 바이올린끼리 경쟁하고 딴 악기랑 음. 경쟁하고 또 하다 보면 또 교수님들끼리 또 그런 네. 알력도 있고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맞아. 평생 이렇게 싸워온 악기인데 이렇게 음. 같이 가는 동료가 음.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음. 든든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국에서는 전혀 못 느꼈었고, 제가 독일에서 두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듀셀도르프는 좀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학교가 데트몰트가 그 브람스가 음. 학장이었던, 초대 네. 학장이었던 그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데트몰트를 갔을 때 지금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되게 많이 음. 만나서 그때 뭔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네. 그전까지는 음악이라고 하면 내가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고 음.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걸 얻고 내가 그걸 얻지 못했으면 내 노력이 뭐 이렇게 부족했던 거고, 항상 그렇게 음. 저를 되게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았던 네. 사람이었었는데, 처음으로 그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좀 따스한 분위기에서 음.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있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느꼈어서, 그때 배운 마음이 또 이제 저희 퀄텟 같이 하면서 그날 선생님한테 되게 제가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서로 배우고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참 다른 바이올린끼리는 원래 요만큼의 음. 차이도 서로 용납을 못 하고, 맞아요. 서로 내가 음정이 누가 그래 높느니 낮느니 그러니까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고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저는 되게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 동료이자 언니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음. 너무 네. 좋아요. 저희 퀄텟 연습할 때 근데 재밌는 게 꼭 이렇게 연습하다가 중간에 의견 내는 건 저희 둘 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 둘이서 "여기를 이렇게 하자."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올라하고 첼로 선생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쟤네들이 또 시작했다." 이러면서 네, 그럼 네. 이제 우리들이 막 열심히 싸우다가 음. 이제 비올라 선생님이 "아 그냥 하자." 이러면 또 그냥 하고 한 번은 첼로 선생님이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러면 또 음. 그냥 하고 네, 이러고 네. 넘어가고 있는데 네.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킹 베이스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바이올린이 음표 연주하면서 10 원, 20 원, 30원 이렇게 맞아요. 예, 저희는 어떤 때 16분 1원, 경험을 2원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팔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심벌즈는 정말 한 심 번에 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취미 부자님께서는 다음에 꼭 다시 나와 달라고.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듀오 연주도 가끔씩 하니까 또 연주 소식을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연습하는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 다음에는 또 어떤 곡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다음에는 음악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발레까지 했던 음. 작곡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작곡가도 아마 잘 아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프랑스의 작곡가인데요. 이걸 어떤 분들은 르클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어떤 분들은 음. 르클레아 이렇게 네. 말하시는 리클레아. 예 그렇게 불어니까 하시는 리클레아. 분들도 계신데 음. 그냥 저희는 이제 음. 르클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바로크 시대 작곡가고요. 이분이 근데 그때만 해도 이태리가 되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 파리에서 있다가 토리노로 음. 유학처럼 가셨어요. 근데 네. 그곳에서 이제 발레를 하시면서 근데 본인이 그때는 음악과 발레 비중을 똑같이 두고 있었는데 약간 발레 쪽으로 더 기울었었나 음. 봐요. 그래서 20대 후 발레라면 직접 춤을 추는 예 그 춤 선생님 발레리노. 네 그 발레리노. 예 네. 근데 그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음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네. 게 맞아요. 몸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지 그 음. 박자감이라든지 그걸 타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재능이 많으셨던 것 음. 같아요. 근데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 발레 강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태리 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때 운명적으로 되게 정말 저명한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태리에. 네. 그러면서 이분이 더 바이올린 쪽으로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작곡가로 많은 곡을 다시 돌아와서 많은 네네. 곡을 남기게 되시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때 궁중 문화가 한참이었기 때문에 발레 음악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는 사람들의 귀에 딱딱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그렇죠. 작품을 썼다는 네네.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온갖 그 아이들이 발레를 배우는 것이 이제 귀족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되게 다이어트로 가는 다이어트. 발걸음이 발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음. 그 춤인데 정말 그 몸이 모든 코어라든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고 음. 자세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박자 있죠. 박자감. 네네. 그거를 키우기에 너무 음. 좋은 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친구 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딸이 발레를 하겠다고 열심히 발레에 빠졌는데 친구는 막 반대하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이렇게 틀어지고 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 이렇게 서야 되고 맞아요. 막 예. 하니까 너무 이렇게 왜 중국 사람들 이렇게 그 뭐라 전족. 그러죠? 예 전종 예. 만들게 이렇게 하듯이 맞아요. 약간 그런 음.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맞아요. 않다고. 그게 중력을 반대해 가지고 발끝으로 서는 그쵸. 네. 거잖아요. 예. 그거 너무 발레리나들 발 막 정말 네 이렇게 된 거 보면 참 네. 우리도 아마 르클레어 발도 그랬을까요? 발도 그래 그렇게 네. 근데 발레리노는 이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뭐 발레리나들은 다 요렇게 서서 걸어가는데 김경아 님 알려주세요. 네. 김영자님 저희 좀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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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럼 발레리노가 쓴 네. 네 곡을 예. 그래서 네. 저희가 두 악장을 연달아 드릴 음. 텐데요. 이분이 르클레어가 프랑스 사람이죠. 또 발레도 하셨죠 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섬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네. 가보트를 썼는데 원래 가보트는 되게 이렇게 발랄하고 되게 경쾌한 춤곡인데 음. 약간 센티멘털한 그 가보트를 쓰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발레 하면 이렇게 막 턴하는 그런 거 굉장히 테크니컬한 되게 음. 속도감 있는 그런 것들도 잘하셨던 분이어 가지고 되게 마지막 악장은 이렇게 폭풍처럼 슉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음. 프레스토 악장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곡의 감상 중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뭐라죠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연주가 끝난 것 같아도 네 다음 악장을 또 연주를 할 거니까 박수를 치시면 안 되고요. 네 참고 있다가 제가 악기를 내리면 그때 박수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클레어의 소나타 5 번의 2 악장 가보트와 3 악장 프레스토 두 개를 이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관에 나오는 가보트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가보트는 똑같지만 거기에 나오는 가보트는 아니고 다른 네 또 가보트는 춤곡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춤곡의 인제 하나여서 네 그 춤곡을 가보트가 또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네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쁜 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숨이 차네요. 네. 저희가 열심히 턴을 둔 것처럼 굉장히 숨이 차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취미부자 에스더 님께서는 1 악장은 애잔하고 2 악장 음. 춤추기 알맞는 템포라고 네 일어나서 잘 나름 달밤에 춤체조를 해 보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잘 네. 들으셨네요. 딱 네 느낌을 잘 파악을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김정복 님 오셨네요. 그 춤추는 이모티콘 날려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박수 쳐 주셨고 우리 김정복 님께서 또 한춤 아 하시거든요. 네. 그러세요? 아.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뵀을 때 너무 춤을 잘 추셔 가지고 네. 음. 네. 네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레어 연주를 했고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런 네. 느낌이 있어서 네네. 네 굉장히 또 바이올린이 이제 같은 악기지만 같은 멜로디를 해도 이제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네. 약간 좀 다르게 들리니까 같이 가다가 다르게 맞아요. 가다가 뭐 어. 이런 게 저는 재밌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아 르클레어가 되게 섬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올린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쵸. 예 굉장히 바이올린이 딱 잘 맞는 네네. 부분들을 너무 되게 센스 있게 쓰셔 음 가지고 텔레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또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곡이어서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예. 김경환 님께서 신들러 리스트 곡을 음. 빌려 달라고 하셨는데 한 곡 네. 다음에 저희 꼭 불러 주시면 저희가 신들러 리스트 어떻게 듀오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하는 걸로. 네. 네. 인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아니지만 네 거의 마지막 곡을 이제 연주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요번에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네. 곡이죠. 네 아까 인제 네네. 하이든하고 이제 모차르트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네.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믿기진 않지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모차르트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아마
하이든이 더 오래 사셨 한참 예 네. 한참 오래 사셨죠. 음. 모차르트는 37 살의 음. 나이에 세상을 네. 떠났고 그리고 하이든이 인제 할아버지 77 때 그쵸. 모차르트를 알게 예. 됐잖아요. 모차르트가 친동 막 이렇게 돼 예.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굉장히 하이든이 예뻐하는 맞아요. 아기라고 네 그랬고 그리고 하이든이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베토벤이 또 젊은 청년일 때 베토벤 음. 또한 또 하이든이 만났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네. 그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신동이어서 그 비엔나에 갔더니 이제 귀족들 결혼식 그 장면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그 그림으로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 당시에는 이제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한 10 명의 화가들을 이제 모아 놓고 구역별로 이야기를 한대요. "자 너는 요만큼 그리고 너는 음. 그다음에 요만큼 그리고." 이렇게 정해 음. 준대요. 그러면 음음. 화가들이 그거를 인제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결혼식이 있을 때는 모차르트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네.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까 모차르트가 신동으로 너무 어. 유명한 아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귀퉁이에 "모차르트도 맞다고 좀 그려라." 이래 가지고 음. 모차르트 그림 그려 놓고 이렇게 화살표 해 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비엔나에 가시면 꼭 찾아보시면 네. 네. 네 그래야 재밌을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친구자 S정 님께서 오늘 모르는 곡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네. 음. 저도 모르는 곡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준비 네. 많이 했고요.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콰르텟 수라고 그 현악 4 중주 팀의 이제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퀄투스도 이제 15 년이 됐고 또 그만큼 오래 알기도 했고 오래 싸우기도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그녀들의 수다라는 제목으로 연주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수다를 정말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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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습하려고 하면 일단 1 시간 수다 떨고 꼭 뭐가 먹어 네 뭘 뭘 좀 뭔가 이렇게 먹고 먹어야 네 그 되고. 식탁의 교제를 좀 하면서 음. 네 많은 음.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악기 들고 갔다가 먹기만 하고 헤어지는 날도 근데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정말 그 식구가 맞아요. 입구자애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가족 같은 음. 가족 같은 동료들 그리고 네. 저도 그 제가 나중에 더 나이가 많아져서 인제 그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때쯤에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음. '아 너무나 귀한 인연들,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한 예. 팀이 이렇게 멤버 안 바뀌고 오래 간다는 게 되게 귀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맨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옆에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그 말들 때문에 그래서 '아 우리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또 오랜만에 연주했더니 또 되게 너무 또 좋았어요. 느낌이 너무 네. 좋았잖아요. 네. 네. 감동이 또 새로운 네. 감동이 있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인제 김주은 쌤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퀄텟 안에서도 많이 싸웠고 자꾸 싸우는 얘기하지 네. 마세요. 네 아니 친했다고. 사실은 음악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경쟁하면서 이렇게 같이 음. 쌓아 올리는 음. 그게 되게 그리고 많은 것 보는 같아요. 관점이 다르니까 음. 각자가 보는 관점이 맞아요. 달라서 '아 나한테는 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음. 또 여그나 쌤한테는 요 부분이 또' 그래서 그 조율해 가는 그쵸. 과정이 네. 연습인 것 네네. 그래서 같습니다. 연습할 때 뭐 인제 "언니 여기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이제 기분 나빴다가도 집에 가면 여기 이렇게 하라 음.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인제 점점 인제 서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성을 네 쌓아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김경아 님께서 "음악 음. 신동은 죄다 장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어. 하셨는데 네 아까 음. 하이든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 어떤 음악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짧은 인생 안에서 그 에너지를 모든 걸 다 음. 소진해서 썼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조금 빨리 세상을 가신 게 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마차를 타고 많이 그래요. 다녀 가지고 네. 뇌가 흔들려서 뭐 오래 네. 살지 그리고 못했던 만성 그런 얘기도 있고. 신부전증도 있었고 되게 네. 고생을 많이 음. 했었더라고요. 네. 아 음악가들 불쌍하네요 그쵸. 갑자기. 그러게. 네. 네. 김경아 님께서는 "직장 다니는데 왼수 같은 인간들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무건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유 네 네. 그 바이올린 연주로 푸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취미부자 에스더 님께서는 의견 나눔이라고 네. 음. 네. 우리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뭐 이제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예전에는 정말 초기에는 막 촉을 세우면서 뭐 음. 음정이 어떻느니 박자가 어떻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네 서로 그냥 정말 이렇게 의견 나눔을 네. 솔직하게 저도 저희가 이제 함께한 시간이 길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차고 음. 왔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제 코앞에 있어 가지고 그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할 때 보통 호흡을 같이 하는데 음. 지금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근데 불편하시죠? 여근아 선생님이 찰떡같이 그걸 다 아시고 별로 숨을 안 쉬어도 너무 이렇게 잘 맞춰 주시고 그래서 네. '아 역시 우리는 식구였어.'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 연주하면서도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음. 맞아가는 게, 그 네네. 뉘앙스 서로 이렇게 그쵸. 같이 간다는 게. 예. 네. 저도 이제 악보 처음 보는 악보라 눈을 뜨지 못하고 막 이렇게 가면서도 네 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 굉장히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곡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모차르트 곡. 저희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계속 자꾸 피아노예요. 오른손 왼손 그쵸. 이렇게 하게 네. 되는데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제일 유명한 그 터키 행진곡이 있는 곡 음. 아시죠? 그 3 악장 그 터키 행진곡을 저희가 바이올린 듀오로 이렇게 좀 편곡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터키 요즘에 진짜 뭐 지진도 그렇고 음. 너무 안 좋은 일도 되게 네. 많은 튀르키예로 이름을 아 바꿨어요. 튀르키예. 예. 네. 그럼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행진곡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튀르키예 예 예. 행진곡으로 바꿔야 그래서 되겠네요. 튀르키예라 그 나라가 저도 인제 앙카라랑 그쪽 가 봐서 음.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나라인데 그 옛날에 그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이렇게 침공했을 음. 때 그때 사실 위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러피안으로 진짜 밖에 다른 나라들을 많이 못 보던 음.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를 오스만 제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남긴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대요. 이렇게 뭔가 콩이 들어있는 그 자루를 놔두고 갔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 커피가 있었었어요, 커피가. 네. 그래서 그 커피. 오스만 제국에서 그 커피를 해서 지금의 비엔나 커피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네. 거였고요. 싸움으로 이겨 예. 가져온.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그 서로 싸우면서 그 터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악을 음. 하면서 근데 그때 터키의 리듬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네. 거기 유럽에 있었던 특히 어. 비엔나에 있었던 그 네네. 작곡가들이 그게 뭐 쿵짝짝짝 쿵짝짝짝 이런 약간 행진곡 리듬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터키의 그 트리키의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강렬한 기억이어서 음. 모차르트가 그 튀르키예 행진곡과 음. 함께 바이올린 콘체르토 5 번에도 딱 그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곡을 어. 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영향을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음. 받았던 그 터키 행진곡을 여러분들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차르트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렇죠. 터키풍, 튀르키예 굉장히 풍. 이국적이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악기도 그렇구나.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너무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예. 김태현 님께서 "첼로의 소리가 좋았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접하다 보니 좋다."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린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민한 악기? 그래서 좀 이렇게 음. 하이 포지션 막 이렇게 음. 올라가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음.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황으로 듣는 거하고 음. 이렇게 저희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윗소리가 워낙 높은 악기이기 네. 때문에 그런 소리가 이렇게 음. 전달이 이렇게 딱 깨끗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상태로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네. 바이올린의 매력을 다 못 보신 게 음. 아닌가 생각도 네. 듭니다. 나중에 연주 때 네. 실황 연주를 실황으로 보러 와서 오시면 네 좋을 것 들어주시면 같습니다. 예. 김경환 님께서는 계속 아쉬우신가 봐요. 수즈키 10 권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20년 네. 하면은 흉내 낼 수 있을까 물어보셨는데 어. 20 년까지 안 하셔도 네. 근데 저희도 김경환 님 저희도 진짜 한 하루나 이틀 안 하면 활이 그죠? 뜨고 네. 예 이게 음정 느껴서 나가고. '아 정말 우리는 평생 지금 이걸 음. 해야 되는 사람들로 아 나는 평생 바이올린 연습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구나.' 항상 느끼니까 절대 이렇게 뭐그 급하게 생각하지 급하게 마시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차분하게 그렇게 연주하시면 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금방 예.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오른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힘 빼는 게. 그쵸. 예. 네. 그 물에 빠진 사람도 힘을 빼면은 이렇게 몸이 음. 둥둥 뜨는데 음. 안 죽으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도 좋은 소리를 내겠다고 자꾸 힘을 주는데 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안 좋은 소리가 음. 나니까 어느 네. 순간 이 힘을 빼야 되는데 그 타이밍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제자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힘 빼, 힘 음. 빼." 이 얘기를 음. 제일 많이 하는 것 음. 같아요. 비단 악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내 힘으로 막 쓰려고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짜 이렇게 뭐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음.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딱 힘 네. 빼고 그냥 그분께 맡기는 게 오히려 훨씬 쉽게 음.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모차르트 튀르케 행진곡을 듣고 우리 김준 선생님의 또 약간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곡인데요. 바이올린 둘이서 또 바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아 님께서 손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 갖고 처음 배울 때 손에 장애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네 '손에 장애가 있나?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럴 때가 네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악기라고 네 해 주셨고요. 인내와 끈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 현악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 왼손이 하는 일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되게 다른 악기예요. 그쵸. 피아노는 물론 10 개의 손가락이 음. 있는데 같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기도 이렇게 불고서 운지법을 이렇게 하고 음. 있는데 현악기들은 왼손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오른손은 소리를 내고 있어서 네. 진짜 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어릴 때는 그래서 인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손가락 끝을 또 자극하는 맞아요. 거에 또 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하영 님께서 익숙한 곡이라고 네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타보다 100배 어려운 음. 악기라고 하셨는데 기타 또한 굉장히 기 어려운 악기죠. 네. 예. 기타도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되게 그럼요. 어렵죠. 예 예. 네. 활이 없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타보다. 그리고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딱 음. 짚는 부분에 그 네. 뭐라 그러죠? 그게 딱 칸이 있어 가지고 네네네. 우리는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쭉 글리선두가 되는데 이렇게 음. 다 걸리는 소리가 나는. 네. 네. 뭐 악기들은 다 네. 쉬운 악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쉬운 예. 악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 선생님 네. 하나님 만나게 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10 대가 쪼끔 반항적인 10 대였어 가지고 네. 사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 내가 내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신앙을 음. 갖고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철저하게 혼자 되는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날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인제 독일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때 뭐 정말 제 옆에는 뭐 좋은 분들도 많았었지만 철저하게 제 혼자 음. 살아가야 되면서 그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제가 스스로 기도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때 그 모태신앙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기가 음. 됐고요. 네. 주은이로 예. 거듭났네요. 네네. 그때 이제 독일에서 거듭난 예 주은이 있죠. 예. 네. 아까 댓글 남겨 주신 이하영 님 딸도 주은이라고 알고 아 있는데 네 네. 주님의 은혜의 주은이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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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님께서는 음. 불교는 믿는 게 아니라
수행 아닌가요? 저는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하고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데도 방송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음.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생각하는 시간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데 네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음.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경아 님께서 올해 40 이시래요. 결혼 못 해서 인제 출가하려고 하신다는데 결혼해서 출가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올해 꼭 네 결혼하시기를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꼭 알려 주세요. 네. 우리가 인제 마지막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인제 찬양곡으로 준비를 했죠. 네. 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주를 가까이 함은 그 타이타닉 보셨을 때는 최근에 재개봉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까지 계속 연주가 음. 되었던 예 그 곡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실제 인물이래요. 그래서 하틀러라는 사람인데 그 네네. 사람은 평생에 자기는 "연주하다 죽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혼녀가 있었는데 네. 약혼녀가 바이올린을 이제 선물을 해 줬대요. 음. 그래서 진품은 너무 비싸니까 그 진품의 카피본 음. 모조품을 이제 선물을 해 줘서 이 하틀러가 이 악기를 들고 "내가 요번 배 투어만 하고 우리 음.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음. 청혼을 하고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거죠. 네. 어.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자기가 평생 얘기하듯이 네.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어. 생을 마감을 했고요. 네. 그렇게 그 하고 싶으세요? 저 그 너무 연주하면서 무서워서 그 말은 네. 차마 네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는 게 꿈이긴 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죽는 네. 순간에. 네. 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나중에 이제 진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네 어. 그 사람 이니셜 새겨 있는 바이올린 이제 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진품보다 더 비싸게 경매로 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되게 눈물 났죠. 그래서 인제 음. 그 연주자들이 배 막 침몰하는데 "끝까지 연주하자."라고 해 놓고 음. 마지막 연주곡을 끝난 다음에 음.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해서 기뻤습니다. 자 인제 음. 자 각자 길을 찾아갑시다." 하고 음. 보내고 그 하틀러가 혼자 남아서 음. 연주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연주를 하면 한 사람씩 다시 와 가지고 네 네. 끼는 그런 장면이죠. 네. 아. 굉장히 네 그래서 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음. 연주하다가 음.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음. 타이타닉의 감동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네 주님 찬양한다고 그 말이 이제 이 가사가 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음. 연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연주하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타이타닉 버전으로 네 하틀러의 역할을 우리 김주은 선생님께서 해 주시면 저는 다른 악사들의 그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김경환 님, 또 라니네 등불 TV 님, 그리고 니베아 바보사 님, 네, 그리고 권경숙 천사님, 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저희가 나눈 또 이야기들, 네, 그리고 네. 연주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네. 연주로 또 찾아오도록 하지요. 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